네, 연준의 연착륙 가능성을 높여주는 매크로 지표들에도 전일 나스닥 1% 넘게 밀렸습니다. 이 와중에 방금 전 주요 지표들이 나왔고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1% 안팎에서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글로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입니다. 유선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기다리던 지표들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로 불리는 PCE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한 달 기준으로는 예상치를 맞는 수치가 나왔고요. 한 달 기준으로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0.1%,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0.2%가 나왔고 1년 기준으로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PC 물가지수가 1년 기준으로 2.5%, 코어 PC가 2.6%가 나오게 되면서 코어 PC가 예상치를 소폭이나마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디테일한 지표를 보면은 그래도 좀 좋은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굿즈들의 가격이 0.2%가량 하락하게 되면서 특히 중고차와 신차들의 가격들이 마이너스 0.6%가 낮아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들이 보였고요. 또한 주택 가격 또한 0.2%밖에 상승하지 않으면서 분명히 코어 PC가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인플레이션 자체는 결국 주택 가격이 잡히면 잡힐 거다라는 얘기 하에서 지속적으로 나쁘지 않게 보는 시각이 애널리스트사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PC 물가 지수는 이미 나온 지표고요. 앞으로 나올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오늘은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 지수와 심리 지수 그리고 미시간대의 5년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오늘 발표가 되게 됩니다. 네, 이어서 현지 시간 25일이죠. 오픈 AI가 자체 검색 엔진 서치 GPT를 공개를 했습니다. 구글에게 도전장을 내민 건가요? 네, 현재 챗GPT 쪽에서 새로운 검색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구글이 검색 엔진은 거의 90% 이상을 점유한 가운데 오픈 AI가 서치 GPT의 시험판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직 지금 당장은 사용할 수 없고 베타 테스트 기간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어제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알파벳은 주가가 하락하는 악재로 타격을 입었는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구글 쪽에서 어닝 발표를 할 때 지금 현재 과소 투자의 위험이 과대 투자의 위험보다 높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수익이 빨리 나오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구글이 하락했었는데 여기에다가 오픈 AI 쪽에서 검색 엔진마저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구글의 주가의 하방 압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픈 AI가 공개한 서치 GPT는 사용자가 긴 문장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결과물은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포스트, 더 타임즈 등을 보유한 뉴스 코퍼레이션 등의 콘텐츠를 생산한 원 저작자 링크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신뢰도를 높이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구글 1% 넘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할인 판매에 나섰지만 지난 2분기 출하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출하량이 많이 줄었을까요? 네, 현재 시장조사 업체 카날리스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기준 중국 본토에서의 아이폰 총 출하량은 97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040만 대보다 6.7%가량 줄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아이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크게 줄었는데요. 일단 애플은 올해 들어서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난 2월에 지속적으로 최고 할인 금액으로 21만 원 가까이에 가까운 금액을 깎아주면서 아이폰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도 할인 행사에 들어가서 일부 모델에 대해서 지난 2월의 2배 수준인 최대 40만 원 가까이 금액을 깎아주는 부분도 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이폰의 중국 내 점유율이 그리고 출하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 화웨이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출시한 새로운 퓨라 70 시리즈를 앞세워서 전년 동기 대비 41%가량 급증한 1,060만 대에 해당하는 출하량을 기록하게 됐다 보니까 아이폰 출하량 감소로 인해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순위는 3위에서 6위로 가라앉았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의료기기 제조사입니다. 덱스컴이 어닝 쇼크로 프리장에서 40% 넘게 빠졌습니다. 시장이 정확히 어떤 부분에 이렇게 실망한 걸까요? 일단 덱스컴 같은 경우는 EPS는 예상치보다 잘 나왔지만 문제는 매출과 그리고 특히 가이던스에서 나타났습니다. 일단 가이던스가 예상치가 1.15 빌리언 달러였던 것에 비해서 0.975 빌리언 달러에서 1 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이던스가 됐는데요.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생각보다 많은 생각보다 많은 경쟁자들, 그리고 생각보다 적은 신규 고객 수, 그리고 사용자당 매출 감소를 부진으로 원인으로 꼽게 되면서 가이던스가 굉장히 낮게 나왔고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그로 인해서 주가가 분명히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도 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금액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락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어닝 발표 후에 40%가량 하락한 가격에서 지금은 덱스컴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저가 항공사입니다. 사우스웨스트가 50년 넘게 고수해왔던 자유 좌석제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 수익의 문제일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항공사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고, 이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저가 항공권들을 지속적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많은 좌석들이 남아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항공주들의 실적이 좀 좋지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수익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정 좌석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50년 넘게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좌석을 고르는 시스템에서 설립 이후 최초로 지정 좌석제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된 건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레그룸이나 넓은 프리미엄 혹은 이코노미 좌석을 제공하게 되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은 수익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혹은 비행기 가격의 상승을 시켜서 조금 더 높은 마진율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예상이 된다라고 언급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항공사들의 어닝에서도 아마 4분기부터는 어닝 실적이 복구될 거다, 우리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잘 조절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아마 항공사들 사이에서도 항공권이 오르게 될 것으로 모든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